그러니까 저도 뱃살을 빼려고 밥도 줄여보고 사우나 가서 땀도 빼보고 혈당 잡는다고 샐러드만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해도 변화가 없으면 '에휴 내가 무슨 다이어트야. 살던 대로 살자.' 그냥 그렇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 변해버리는 몸속 세포에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되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노폐물로 계속 쌓여요. 그래서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세포를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되게 간단한데 그냥 버터 한 조각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를 하셔야 살이 빠져요. 제가 3년 동안 먹으면서 가장 효과 있었던 레시피랑 황금 비율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몸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버터를 먹으면서 허리둘레가 10cm가 줄었고요. 한 4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혈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일 제가 높았던 혈당이 163이었는데 91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그렇다고 타이트하게 식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터를 식사 때마다 추가해서 먹은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 버터 한 조각으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버터 효능에 대한 5가지, 어떤 버터를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지금 뱃살이나 혈당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답변 드릴게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버터의 핵심 작용을 정리해보면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버터는 혈당 자극을 거의 안 하는데요. 버터는 당이 없는 지방이라서 당 지수를 거의 자극하지 않아요. 인슐린을 확 늘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버터를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버터 효과는 빠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버터에는 중세지방산이랑 단세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장되기보다는 빠르게 연료로 쓰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바꾸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버터 효과의 세 번째는 부티르산 작용이에요. 부티르산은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지방산 중 하나예요. 버터나 유제품 발효 과정에서는 일부 생성되기도 하고요. 염증 조절이랑 장 점막 강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버터의 효과 네 번째는 포만감을 유지하고 정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건데요.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식사 중에 지방을 포함하면 포만감이 되게 오래 유지가 돼요. 저도 그래서 버터를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서 간식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이 부족하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한 줄 알고 정체기가 오기 쉬운데, 적절하게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주시면 그 반응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터를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버터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그냥 단순히 버터를 많이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되고, 버터의 품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는 좋은 버터를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성분이 단순해야 돼요. 유크림, 유지방, 소금 정도면 충분하고요. 첨가물이나 트랜스지방, 팜유 같은 기름이 섞인 제품은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지방 함량이 높아야 되는데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스페드라고 목초를 먹인 소에서 나온 버터는 항산화 물질이랑 오메가3가 되게 풍부해요. 그리고 기버터는 유당이란 단백질이 제거된 버터여서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발효버터나 AOP 인증 제품 같은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타이밍이랑 먹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탄수화물을 처음 먹기 전에 버터를 한 조각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데, 식사 중이나 직후에 한 조각 먹으면 지방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하루 공복 시간이 길면 어느 타이밍에 드셔도 좋은데, 저는 보통 이제 4시에 그 공복감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방탄커피랑 버터 한 조각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5에서 30g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40에서 50g까지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5g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고 늘리는 게 안전해요. 그 다음에 섭취 방법 말씀을 드리면, 아침 공복에 버터 한 조각이랑 소금을 약간 먹는 거예요. 저는 방탄커피 스타일로 먹는데, 기성커피에다가 버터 한 조각을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돌려요. 그럼 이제 녹거든요. 그럼 이제 그 버터를 방탄커피에 부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란이나 고기, 구운 채소랑 버터 한 스푼을 넣어서 볶아서 같이 먹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버터를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구이 요리에 버터를 한 조각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메신저로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이 있거든요. 5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은 버터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진짜 효과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버터를 잘 이용해서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뭐 버터도 먹고 원래 먹던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이러면은 그냥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공복감을 몸에 좋은 지방인 버터를 먹으면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먹을 수 있게, 그다음에 혈당을 높이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간식들을 줄이면서 이제 체중이 점점 빠지는 건데, 원래 먹던 탄수화물 양을 드시면서 버터를 먹으면 그냥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과일을 먹는 거를 줄이시면서 거기에 이제 좋은 지방인 버터를 드셔야지 살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일 많이 주신 거는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간 기능이랑 혈당 상태 등을 좀 검사를 해보시고 의사나 전문 영양사랑 상의를 하시고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았던 세 번째 질문은 언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많이 추천되는 패턴은 식사를 기점으로 전이나 중이나 후에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는 사실은 식후에 혈당 반응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그 혈당이 치솟는 거를 막기 위해서 버터를 먹는 거니까 식사 기점으로 같이 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많았던 질문은 어떤 버터가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기버터가 유리하시고 목초 사육이나 발효버터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버터여도 양이랑 전체적인 이제 식단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이랑 당을 좀 기존보다 많이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줄이면서 공복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복감을 이제 몸에 좋은 버터로 이제 채워주시면 베스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주셨던 질문 다섯 번째는 요요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바꾸시는 거는 좋지 않고,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해보니까 천천히 하나, 두 개씩 습관을 바꿔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인슐린 과잉에 있어요. 빵이나 과자, 주스, 특히 과일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당으로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그러면 몸은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막 내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당을 좀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당을 저장하라고 강하게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은 당을 그냥 지방으로 바꾸면서 저장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제 인슐린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음식을 먹던 살이 그냥 찌는 체질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여도 몸은 지금 위기니까 더 저장해야 돼 하면서 요요가 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영양을 이제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음식을 계속 편식하기보다는 채소나 식이섬유, 비타민, 단백질을 꼭 같이 드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신체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백질이 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그 부족해지는 단백질을 꼭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운동을 병행하시는 건데요. 특히 근력이랑 유산소를 같이 세트로 1시간씩 하시면 제일 좋으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정말 그냥 10분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20분만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헬스장에도 인바디가 있고 집에도 인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복에 매일 집에서 체중을 재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트 운동 갔을 때 거기서도 이제 인바디를 재서 제 체중이랑 체지방량이랑 근력량을 항상 체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급성 당뇨가 오셔서 사실 이제 저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팔에 붙이는 혈당계를 이제 가끔 붙이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혈당 체크도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나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보시고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버터는 포화지방이거든요. 근데 과잉 섭취를 하면은 총 칼로리가 과잉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먹던 탄수화물이랑 당을 그대로 먹으면서 버터를 드시는 게 아니고, 이 탄수화물이랑 당을 줄이면서 그 공복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몸에 좋은 버터를 추가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섭취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돼요. 버터는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대사를 깨우는 열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면서 탄수화물량도 적절하게 줄이고 단백질은 충분하게 보충해주고,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야지 효과가 확실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버터를 드시는 분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루틴이 있는데 식사는 단백질 위주로 하시고 거기에 버터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3일이 지나면 정말 변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붓기가 좀 빠진다거나 식욕이 안정된다거나 에너지가 느껴진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딱 3일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답변도 드리고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안녕.